밀리티의 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살펴보시면 수능 특강 영어는 유형편과 주제 소제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유형편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전략, 즉 이 절대 독해 공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문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글의 목적 파악하기인데요. 수능 문제 18번에 해당되는 아이입니다. 자,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30초 컷 이내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방법은 주어와 동사를 해석하기보다 주어와 동사 위주로 쭉 눈으로 훑으면서 스키밍 과정을 거쳐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깊이 사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럼 답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보통 개인이 누군가한테 쓰거나 아니면 단체가 글을 씁니다. 자, 근데 글을 쓰는 데는 목적이 보통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정중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다 또는 어떤 것을 요청하고 제안 드린다, 필요해요 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이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표현이 이 would like이란 표현을 우리가 분명히 중학교 때 want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다 배웠던 부분이고요. 자, 요청하다는 의외로 ask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3 학생들이라면 이 urge라는 표현이 누가 무엇 하도록 촉구하다 라는 표현으로서 쓰이는 단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상대한테 꼭 요구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글을 쓰기도 합니다. 시험에는 보통 make sure도 많이 나오고요. 이 aware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aware은 여러분들이 be aware of나 be aware that이라는 표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상대가 이미 올린 공고나 공지 또는 상대가 먼저 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거나 또는 승낙 거절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적어준 이 단어를 외우면 되나요? 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단어들이 쉬울 뿐더러 그냥 18번 문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냥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눈에 딱 잡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어 동사를 스키밍하면서 근거가 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8번 문제가요. 요즘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런 단어만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근거를 찾는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자, 여러분의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배우셨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말고도 또 뭐가 있죠? in order to도 있고 so as to도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이 to 자리가 in order to, so as to 전부 다 대문자로 제가 지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즉 문장의 맨 앞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스키밍을 막 하는 과정 중에서 투부정사나 in order to나 so as to가 대문자로 딱 나왔을 경우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stop,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 있구나라고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놓치면 안 되는 문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주 쉬워요. 오히려 의문문과 명령문이 될 거예요. 의문문은 뭐죠? 뒤에 물음표가 있는 문장입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기보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 여러분들 마스크 쓰기 답답하죠? 좀 더 편한 마스크 원하지 않나요? 이 글만 봐도 이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문문이 있고요. 두 번째 명령문은 더 쉽죠. 대놓고 우리한테 뭐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문이 답입니다. 그러면 명령문이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명령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의 원형이 문장의 맨 앞에 왔죠. 다시 한 번 더 동사의 원형이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구나 해서 스키밍하는 과정 중에서 스탑. 그 부분에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의 전략이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를 같이 푸시면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교재에 게이트웨이를 보시죠. 게이트웨이는 2019학년도 대수능, 즉 2018년 11월 달에 시행이 되었었던 수능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듣기평가를 하기 전후에 분명히 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8번을 빠르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처음부터 그냥 스키밍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근거를 찾아야 됐는데,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어디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would like to에서 보이셔야 돼요. 내가 뭐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뭐 하고 싶대요? change my recipe. 내 recipe. 요리법을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if도 보이셔야 돼요. 아주 정중하게 만일 가능하다면 제 레시피 요리법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2020년 수능특강 1강의 1번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보시면 질문에 목적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주어, 동사를 대충 스키밍을 하세요. 자, 대충 스키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자, 투부정사에 대문자가 왔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니까 스키밍 스톱 이 부분에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부를 미리 했을 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To get this treatment up and running이라는 표현. 그런데 요번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get 목적어 up and running은 목적어가 잘 시행이 되게끔 하다, 잘 진행이 되게끔 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자,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처음 보는 표현이라서 나 해석이 안 돼 라고 보시겠지만 뒤에 고맙게도 해가지고 뭐를 원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니까 뭐 하기를 원한대요? 당신이 consider 고려해줬으면 좋겠대요. 뭐를요? 우리에게 $10,000를 supporting 해주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만불을 좀 기부를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너무나도 고맙게도 바로 뒤에 또 뭐가 나왔나요? 답의 근거가 또 나왔어요. 투부정사 대문자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we ask.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we ask를 뒤에를 봤더니 당신이 만드는 것을 요청한대요. 뭐를 만드냐면 initial donation. 초기에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위에 있었던 $10,000하고 여기 도네이션하고 같이 일치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답은 몇 번? 그쵸, 5번. 기부금을 요청하려고가 이 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해 전략법대로 문제를 푸는 형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저랑 정독을 하는 방식으로 수능특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인트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영상을 통해서 이걸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3개의 지문 정도는 정독을 하셔야 되고요. 저랑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기억하는 것, 이 문제를 정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학습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강의 1번 문제를 전부 다 정독을 해왔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강의 1번의 주제는 뭐가 되죠? 새로운 치료법의 시행을 위한 기부금 요청. 자, 지금 필기하시는 학생들은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의 교재 해설지 또는 요번에는 그 설명서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죠. 거기에 전부 다 주제 소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미리 필기를 해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픽이 어디에 있었죠? 토픽은 아무래도 이게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목적에 해당되는 문장이 바로 토픽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 또는 생소한 어휘를 좀 찝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such a difference. such a difference는 굉장한 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앞에 make 보이시죠? make a difference가 차이를 만들다니까 have made such a difference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stricken with, be stricken with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 그 지문 아래 별표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stricken은 strike의 pp형입니다. strike는 치다란 뜻
적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독해에서 파업하다라는 단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be stricken with라고 해서 병에 걸리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얘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예요. 필수 어휘라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쨌든 수능 특강에 나왔으니까 내가 수능을 볼 때까지 수능 특강에 나온 또 수능 완성에 나온 모든 어휘와 어법은 내가 다 마스터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돼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여기에서 쓰이는 get은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니까 get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호가 형용사가 와서 목적어가 목적보 되게끔 해주다, 되게끔 만들다란 표현이에요. 그리고 up and running을 하나로 묶으셔서 up and running이 제대로 잘 시행되는 이런 형용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필수 어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평소에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followed by B. 일단은 아래 것 좀 필기를 해주세요. A followed by B. 자, 이게 제가 필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독해에서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독해 문제를 풀다가 도표 문제 풀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또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시오 또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항상 나와요. 걔네들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 걔네들도 답이 굉장히 빨리 풀리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followed by가 그 세 가지 유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나오면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한국 학생들이 이 followed by 수동 형태의 follow를 굉장히 해석하기를 어려워해요. 따라와 치다 하면서 이제 점점 내용이 꼬이게 되죠. 이거는 아래 제가 조금 지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시문을 보실게요. 자, 지민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국이가 지민이를 따라갑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정국 follows 지민이 되겠죠. 그러면 정국 follows 앞에 정국이가 있어요. follows 뒤에 지민이가 있죠. 글씨상으로는. 그런데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지민이가 정국이보다 더 먼저 가 있는 거죠. 위치상으로도 지민이가 정국이보다 더 앞서 있는 거고요. 그 뒤에, 그 다음에 정국이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수동 형태로 제가 바꿔볼게요. 지민 is followed by 정국. 자, 이렇게 됐을 때 한국 학생들이 지민이는 정국에 의해 따라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해석이 꼬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도표 문제에서. 자, 이거 그냥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민이가 정국이보다 앞에 있고 정국이가 지민이보다 뒤에, 그 다음에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문 하나만 더 보실게요. There is 지민, 지민이가 있고요. Who is followed by 정국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주격관계 되면서 who랑 그 다음에 비동사는 뭐가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하죠? 얘네들을 묶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There is 지민, followed by 정국.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지민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그 뒤에 정국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표현 in the knowledge that.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이 대시 동격 접속사라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knowledge가 지식이고요. 이는 전치사라서 어떤 아내라는 뜻 말고도 전치사에서는 뭐뭐 했을 때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을 때, 한마디로 뭔가를 알았을 때 해서 in the knowledge that을 같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스키밍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스키밍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오늘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게 언제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 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시험에 나와요? 11월 달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교재잖아요. 물론 변형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연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만에 하나 변형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기억에 남는다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으니까 스키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용 전체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기억해서 순서나 삽입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키밍은 여러분들 제가 단어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몇 가지를 하이라이트를 하셔서요. 그 단어들을 콕콕 집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전개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 특강 한 권이 아니라 두세 권씩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는 뭐 어법이고 뭐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핵심 단어들 짝짝짝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스토리텔링, 스토리의 그 순서 전개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키밍을 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difference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아, 당신의 후한 그 기부금이 아이들의 삶에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 왔고 happy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졌대요. 근데 newly proven treatment 새롭게 입증된 트리트먼트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supporting us 당신이 우리한테 기부금을 또 내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reward 당신이 기부금을 줬는데 당신 또한 당신이 많은 아이들의 삶에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당신 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람찬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전개되면서 마지막으로 consideration 기부금 내는 걸 고려해 주세요 라는 글의 전개가 되죠. 이제 글의 전개가 다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직독직해와 구문 독해를 해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영상, 다른 인터넷 강의나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해드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을 때 충분히 학생도 혼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법을 중간중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끊기거나 어법이 전반적으로 나중에 지식은 많이 들어왔는데 기억이 잘 남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직독직해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의 generous라는 단어는 관대한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아낌없이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당신의 아낌없는 donations, 기부금이 have made such a difference, 굉장한 차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in부터 children까지 괄호치셔서 어디에 차이를 만들었대요? 바로 어린 아이들의 삶에 굉장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수식해주는 후 관계사절이 있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에 걸렸대요? 암에 걸린 아이들에게 굉장한 차이를 만들었대요. 여기선 긍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문장은 아까 토픽에 있었던 바로 이 부분인데요. to가 대문자로 왔네요. 콤마에서 여러분들 끊으셔서 목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To get this treatment up and running this year. This treatment는 이 앞에 우리가 새로운 트리트먼트를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가 up and running,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잘 시행되는, 잘 진행되는, 온전히 제대로 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법이 올해 잘 시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we are hoping,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를 희망한대요? 대절부터 그쵸? $10,000까지가 목적절이에요. 당신이 고려해 주시기를 뭐를요?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얼마로? $10,000로 지원해 주시기를 지원해 주시는 걸 고려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조금만 더 보실게요. To meet this need,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we ask, 우리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ask에 대한 목적절 that부터 노벰버까지 대괄호 쳐주시고요. 자, 뭐를 요청드리냐면 요거는 사실 제가 이 문장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당신이 make a donation은 기부를 하다예요. 근데 initial donation이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먼저 도네이션이 먼저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초기에 기부가 이루어지는데 of부터 amount까지 여러분들 괄호를 치시면 자, 이거는 학생들이 half that amount를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half that amount예요. that amount는 바로 위에 있었던 $10,000를 얘기하죠. 거기에 half니까 얼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5,000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5,000 금액의 초기 기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followed by 그 다음에 a final donation 최종의 기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요? By the end of November 11월 말일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안 하면 자, know에 대한 목적절 that부터 lives까지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돈을 주는데 당신 또한 will find,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뭐를 발견하냐면 your greatest reward, 큰 보상을, 큰 보람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in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다고 했죠? in the knowledge that을 뭐뭐를 알게 되었을 때, 즉 당신이 have blessed,
축복해줬다라는 것을, 누구를? countless, 셀 수 없이 어린 생명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을 당신이 아셨을 때 큰 보람을 느끼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부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장 어려운 문장들을 봤고요. 글의 로직을 다시 살펴보면요. 지금 제가 해석한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6개의 단어로 글이 전부 다 순서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하고 있었죠? 당신의 기부금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트리트먼트를 우리가 만들었대요. 트리트먼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본론은 사실 뭐예요? 본론은 이 트리트먼트가 잘 시행되기 위해 기부를 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To get this treatment up and running this year 같은 경우에는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뒷부분의 문장 삽입이나 순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this와 같은 대명사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즉, 이 문장을 삽입하시오 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 빨리 이 this treatment에 해당되는 거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treatment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한다?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독해는 이 정도면 1강 1번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법이죠. 1강 1번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셨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짧게 걸렸으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아직도 못 찾으신 겁니다. 일단은 어법은 중요한 것들을 틀을 몇 가지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완료. 첫 번째 문장 봤더니 have made 보이시죠? 이 얘기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 보통 글의 목적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편집글을 했을 때 시제상 현재 완료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문에서도 현재 완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현재 완료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렇지? 자,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본동사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설명드리면 현재 완료는 한국어에 없는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숙제 끝냈다 하면은 그냥 숙제 끝냈다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숙제 끝냈다 하면은 현재 완료 써야 된대요. 과거가 아니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서는 이게 현재 완료인지 과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정확한 단서가 있지 않고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감히 수능 문제에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단서들이 없는 아이들이고요. 딱 하나 7번 문장 얘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으셨을 때 have done에 밑줄 쳐져 있어요.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가 되죠? 본동사 자리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럼 본동사의 출제는 보통 수일치, 시제, 능동, 수동인데 바로 앞에 유가 있으니까 전 수일치 빼고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시제, have done이랑 완료 시제가 왔는데 왜 왔지? 했더니 바로 뒤에 in the past가 나왔어요. 과거에 두루뭉실하죠. 정확한 시점에 콕 집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사람이 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have done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제는 맞았어요. 문제는 능동수동. 자, 능동수동 같은 경우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do는 무엇을 하다라는 VT입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아이인데 얘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얘가 do가 무엇을 하다라는 VT, 즉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랑 명사 있어야 되는데 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수동이 돼야 되는데 틀렸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동사랑 관련된 거는요. 일단 절부터 끊고 봐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절을 안 끊었기 때문에 능동수동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all이에요. 자, all은 여러분들이 모든이란 형용사 말고도 모든 것이라는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이거를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면 조금 늦은 감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알고 오늘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셔야 돼요. 두 번째 또 반드시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건 뒤에 있는 you 보이시죠? you가 주어예요. 주어는 명사죠. 자, 그럼 명사랑 명사가 연달아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내가 펜이 있어요. I have a pen. 그리고 내가 펜슬이 있어요. I have a pencil. 이거를 두 가지를 묶었을 때 I have a pen, 콤마 pencil 또는 I have a pen and a pencil 이런 식으로 쓰죠. 즉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콤마를 쓰거나 and를 쓰거나 전치사를 쓰는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명사 명사라 연달아 나오는 경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 관계사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접속사랑 관계사 부분을 이거 사실 하루밖에 안 걸리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어법을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고 오셔야 수능특강 공부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법 하나하나를 찝어가는 과정 때문에 수능특강 공부가 초반에는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어쨌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명사, 명사는 연달아 나올 수 없고 이 자리에는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부터? you부터 past까지가 괄호를 쳐서 o라고 you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못 간 대시 생략됐다. 자 그러면 이 you have던 자리는 못 간 자리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어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두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얘를 수동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동수동도 맞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서치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법을 풀 때 출제 의도라는 거 항상 연습을 했죠. 출제 의도라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떠오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서치는 그쵸. 쏘랑 서치를 물어보는 문제. 자, 쏘랑 서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딸딸딸 외웠어요. 쏘형어명. 서치는 서치어 혁명.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요. 서치어 혁명에서 자,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꼭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형용사가 생략됐을 때 such a 명사 형태도 되는구나. 그게 바로 such a difference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명사 앞에 어가 붙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명사가 단수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만에 하나 명사가 복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such 뒤에 어는 생략이 되고 명사 뒤에 s가 붙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일단 제가 기출문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쏘형, 서치어 해서 서치는 어로 시작하고 쏘는 형으로 시작해 이렇게 외웠던 학생들이 이때 서치 뒤에 인포멀이란 형용사가 와가지고 틀렸어 라고 고른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자 뒤에 paintings라는 s가 붙었기 때문에 어가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서치가 맞는 문제였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서치 뒤에 이 세 가지를 다 외워야 되나요? 는 아니고요. 아주 간단해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문법에서 나중에 문법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소형어명은 소형어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소나 서치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 사람의 출제해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데 서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것보다 소를 보고 찾는 게 빠르다고요. 왜? 소는 소형어명밖에 안 돼요. 소형어명이 아니다. 자, 위에 보세요. 형용사 없죠? 자, 아래 보세요. 없죠? 없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답은 뭐다? 서치다. 이렇게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거 익숙한데? 왜냐면 저의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2019년에 고3이면 2017년에는 몇 학년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이거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예요. 11월달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분명히 이 지문이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때 마스터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변형된 형태에서 또다시 여러분들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강의 제목 오와로 오늘 알고 오늘 반드시 끝내는 그런 수능특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특강 앞부분을 공부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이고 어휘가 쌓이고 어법이 쌓이고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쌓이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져도 공부할 시간이 단축될 거기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happy and carefree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예요. 자, happy도 형용사고요. carefree도 형용사입니다. care에 free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sugar free면은 설탕이 없죠. 무설탕이에요. carefree는 care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free 없는 이란 형용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해석해서 쉽게 풀거나 아니면 해설지에서 이 사이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의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에 하나 이 자리가 happily 또는 carefreely라고 부사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문장 잠깐 보실게요. but에서 끊고요.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를 알고 있냐면 Many of our patients가 can run around,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금 In the Sunshine Now하고 Because of를 지운 이유는 문법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문법에서는 전명구를 지우셔야 읽어야 하는 양이 확 줄겠죠. 자, 요런 문장인데 만에 하나 이 자리가 happily and carefully라는 부사가 나왔을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냥 해석했을 때? 그쵸? 행복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해석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한국어에서 문법이 뭐가 되죠? 부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 나왔을 때 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이냐? 바로 이 앞에 있는 콤마 때문입니다.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줄 때 굳이 이렇게 콤마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다? 이 사이에 문장이 끊겼고 이 사이에는 being이 생략됐으며 이 문제는 분사 구문을 나타내는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접주동으로 좀 문장을 늘려봤어요.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는 as,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 보통 시간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they는 앞에 있는 patient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들이 they are happy하고 they are carefree라는 문장인데 분사 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being이 되는데 문제는 이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2강을 풀다 보면 분사 구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분사 구문의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알 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분사 구문 안에다가 다 정리를 딱 해놔서 절대로 모르는 지문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병렬이에요. 병렬은 우리가 어떻게 풀죠? and가 있는 부분을 빠르게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1강 1번 문제를 보고서 느낀 점. 1번, 1번에 최신 트렌드가 다 들어있어요. 즉, 어느 정도 수능이 좀 유추가 될 만한 그런 문법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병렬이고요. 병렬 문제가 최근 2016년, 17년, 18년 수능에 3번 다 나왔었는데 제일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3번 부분인데요. 4번은 up and running 해서 running에 밑줄 쳐져 있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 up에 대한 병렬로서 up and running이 목적 보호 형용사 자리구나. 자, 7번은 너무 쉽죠? appreciate 바로 앞에 and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대한 병렬? thank에 대한 병렬이나 have done에 대한 병렬인데 자, 얘는 주어가 you예요. 네가 감사해요. 너의 고려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감사하죠? 당신의 고려해. 그래서 얘는 we thank에 대한 병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는 exciting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을 수도 있고 proven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exciting과 proven이 서로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현재 지금 모든 수능 어법이나 고등학교 어법의 트렌드는 병렬과 도치와 대동사를 빼고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 병렬이라는 건 절대로 생김새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8 대수능, 즉 2017년 11월 달에 시행됐던 수능 어법 문제고요. what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what 바로 앞에 뭐가 있죠? and가 있으니까 이거 병렬 문제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what이 있으니까 what이랑 똑같이 생긴 그 답의 근거를 찾아요. 앞에 찾으셨죠? 그래서 앞에 what이 있으니까 about that, about what인가 봐 하고 넘어가는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생김새가 아니라 이 짝꿍이 되는 아이가 어떤 쓰임을 갖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즉, 이 what은 about이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what 앞에 전치사이고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what은 뭐가 되죠? 명사절을 이끄는 아이고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자면 이 what은 관계대명사라서 뒷문장 불완전하고 that if는 접속사라서 뒷문장이 완전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앞문장 보실게요. 아까 제가 두 강조했었죠. 무엇을 하다라는 VT. 근데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 2번 뒤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죠? have 무엇을 가지다 VT 뒤에 positive impact라는 목적어란 명사가 나오겠으니까 뒷문장이 완전한 형태. 고로 what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답이 if였는데요. 나중에 병렬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하나를 보실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중요해서 다른 강의는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제가 1강의 1번은 최신 트렌드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2017 대수능을 보시면 2016년에 시행이 됐었던 수능이었었죠. depressed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앞에 ove가 있어서 아싸, over 뒤에는 ing지, 얘가 틀렸어. 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 대학교의 운명을 가르는 딱 한 문제, 어법 문제 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했던 문제였죠. 자, 뒤에 뭐가 생겼냐면 뒤에 5월이 생겼어요. 즉, depressed가 A가 되고요. 뒤에 있는 누구요? 1이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 1의 역할이 무엇이냐? patie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였으니까 depressed도 형용사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즉, 분사 문제니까 또다시 어떻게 푸셔야 돼요? 능동, 수동. 얘가 patient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를 풀으셨어야 됐던 문제였었죠. 그러면 우리 문제로 다시 넘어와서요. exciting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 앞에 뭐에 걸렸죠? on에 걸렸어요. 자, on은 언제 나오죠? 명사 앞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on하고 treatment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형용사로서 and가 있으니까 첫 번째 형용사는 exciting이고 두 번째 형용사는 proven이 되겠죠. 근데 A하고 B하고 생김새를 맞추는 게 아니라 exciting이 형용사로서 treatment와의 관계, proven이 형용사로서 treatment의 관계 이렇게 따로 풀으셔야 돼요. 자, treatment가 치료법. 치료법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능동을 써야 되고요. 감정을 받았을 때만 수동이에요. prove는 무슨 뜻이죠?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법이 스스로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연구진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proven이란 pp가 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려우셔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병렬, 대동사, 도치구문은 제가 여러분들이 꼭 정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최신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마스터하고서는 수능 특강을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은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 쉬운 문제들 갈게요. 가장 쉬운 것은 준동사 중에서 5번 followed by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아까 구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4번은 supporting ing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 보통 ing 밑줄 쳐져 있으면 본동사 유무를 찾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는 과정에 누구한테 걸리죠? consider이란 동사에 걸렸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supporting 자리에 to support라고 쓰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죠? consider.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 투부정사는 안 돼. 라고 단반에 풀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중등문법. 요즘은 중등문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니까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to introduce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왜 찍었지 싶을 거예요. opportunity to introduce라고 여러분들 단반에 아시겠지만 저는 뭐라고 했죠? 합리적인 의심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자리가 만에 하나 to introduce가 아니라 만에 하나 그냥 introduce라는 동사 원형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이네.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사역동사 찾아야지. have 있네. 그러니까 얘는 맞았어.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은 사역동사 있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진짜 얘가 사역동사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역동사는 오형식으로서 누가 무엇 하도록 시키다. 그리고 have가 그냥 단순한 삼형식일 때는 무엇을 가지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We have the opportunity.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자, 몇 형식? 3형식.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사역동사와 관련이 없는 문제였고 이 to introduce는 누굴 꾸며주는 것?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남았어요. 접속사, 관계사랑 관련된 거 제가 다 골라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사랑 관계사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수능에 매번 다 나왔었어요. 10년 내내. 그런데 아직도 접속사랑 관계사를 완전과 불완전의 여부로서 빨리빨리 답을 고르지 못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정독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자, 6번 문장에 있는 두 번째 대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7번에는 대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셔야 돼요. 아까 저랑 했잖아요. 오라고 유사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목관 대시 생략됐다라는 거 같이 기억한 상태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속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풀 거예요. 자, 후 앞에 명사 있고요. 뒤에 주어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 2번. 자, 될 앞에 no라는 VT 있죠? VT 뒤에는 목적어란 명사 있어야 되는데 명사 없죠? 앞문장 불완전하고요. 뒷문장 봤을 때 주어, run around가 돌아다니다. 근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목적어가 없더라도 완전한 문장. 그래서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완전.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 자, 이제 다 됐어요. 나머지 똑같이 풀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that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주어 없으므로 주격 관대. 4번 문장. 자, 앞에 hope 무엇을 희망하다 VT, 뒷문장 주어 VT, supporting 목적어까지 왔죠? 완전하니까 명사절 접속사. 자, 5번 앞에 있는 that ask라는 VT죠. 앞문장 불완전하고요. 뒷문장 봤더니 당신이 만들어요. 뭐를? 도네이션을 만들어요. 뒷문장 완전하죠? 마찬가지로 명접. 자, 6번 문제 같은 문제예요. 앞에 VT고 뒤에 주어 find 무엇을 찾다 VT 뒤에 reward란 목적어란 명사 왔으니까 완전해서 명접.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어려운 문제 6번 앞에 명사 있죠. 뒤에 주어 있고요. 무엇을 축복하다 VT 뒤에 countless young lives가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죠. 앞문장도 완전하고 뒷문장도 완전하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그쵸. knowledge를 가리키는 동격 접속사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위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위치는 관계 대명사니까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의 1번에 해당되는 해설이었고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 특강은 절대로 수동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주는 많은 자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는 적긴 적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찝으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어법도 같이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키밍의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스토리라인을 전개해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정말 중요하거나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했을 때 놓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찝어드리는 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독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강의 1번 오늘 알고 꼭 오늘 끝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